저는 노력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사실 되게 많은 일들이 저의 노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일이 뒤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맨땅에 헤딩을 해서 A에서 B를 갈 수도 있겠지만 A에서 C를 갔다가 B를 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거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현 시점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을 파악한 후에 최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K 직장인 출신인데요. 30대에 접어들면서 저의 오랜 목표였던 외노자가 되기 위해 미국에 넘어와서 2년간의 석사를 마치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새로운 커리어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세일즈 마케터로 한 5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사실 너무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케터라는 직무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그 커리어를 밟아 나가고 싶었고, 근데 한 4년 차가 넘어가니까 일을 하는 것이 되게 반복되고 하루하루를 제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간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을까? 우연히 제가 23살에 제 생일날 10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23살에 상상했던 33살의 저의 모습이 해외에서 살고 있고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딱 30살이 됐을 시점이었는데 제가 본 저의 그 현실의 모습이 그냥 맨날 9호선 지옥철 타고 다니면서 피곤에 찌들어 살고 영감 같은 거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리가 컸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정말 원했던 나의 모습이 뭐였을까? 고민 끝에 얻은 답이 해외에 가는 거였죠.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 2018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해 다짐으로 나는 2018년에 실리콘밸리로 이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2018년 되자마자 했던 게 그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회사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회사에 저의 커리어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의 경력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그런 회사들한테 어프로치를 시작을 했고, 점심시간에도 홈부스에 들어가서 점심 먹으면서 회사 지원하거나 거의 한 6개월 정도 인터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반응이 오면서 9번 정도 인터뷰를 받고 2군데 정도에서 오퍼가 왔었는데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잘 보고 있는데 HR 담당자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지금 네 신분이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저한테 오퍼할 수 있는 건 미국 인턴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5년차 사회인인데 다시 인턴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봤던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잘 보고 오퍼까지 받았는데 제시해준 연봉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거예요. 일단은 미국에 가서 이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을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이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너가 원하는 게 그냥 미국에 와서 사는 거면 그 돈 받고 와도 되는데 너가 원하는 게 한국에서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때 되게 머리를 쿵하고 맞았던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에서의 외노자 삶은 한국에서처럼 월급 받으면 저금도 조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삶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미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떤 비자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일정 수준의 그런 임금이라든지 현실적인 제반 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외노자는 불가능하겠구나
한번 그렇게 6개월 삽질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또 그걸 확인하는 데에 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정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너가 할 수 있는 옵션은 이런 거야 라는 대답을 듣길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퇴근을 하고 광화문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사실 그런 변호사 사무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잖아요. 정말로 본인의 비자 문제가 있거나 정말 그런 법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많이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궁금한데 이걸 잘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가자마자 제가 정말 미국에 가고 싶은데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속사포 랩처럼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미국에 되게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이러면서 제가 도전해볼 수 있는 비자들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국에서 학위를 얻으면 나오는 학생 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스템 전공이라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흔히 말하는 이공계 전공이죠. 그 스템에 해당되는 전공을 공부를 하면 3년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상담 후에 더 늦기 전에 학생이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터라는 직무를 계속 가져가고 싶었지만 마케터가 스템 전공이 아니었고,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전공을 바꿔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학생이 돼서 비자를 얻어야 되니까 공부할 거를 찾는 앞뒤가 바뀐 시작을 하게 됐죠. 그 스템 전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연히 UX 디자인이라는 전공이 스템에 해당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UX 디자인이 뭐지? 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커리어를 레버리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세일즈랑 마케팅을 5년 반 하면서 항상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가, 왜 제품이 안 팔리는데 그게 내 탓이지? 사실 제품이 별로여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차라리 내가 만든 제품이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니즈였던 것 같고, 그럼 나는 UX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을 해야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제가 퇴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거든요. 회사 사람들은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사실 프로모션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그때도 그냥 일은 재밌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직이 아니라 유학을 가고 또 심지어 완전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막 너무 놀래면서 왜 휴직을 안 하고 아예 퇴사를 해? 그럼 결혼은 아예 포기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충동적으로 갔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미 앞단에 6개월의 그 삽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옵션이었던 학생이 되는 거를 선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30대 유학을 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뒤늦게 유학을 하는 사람들의 강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유학 생활이 그렇게 막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안 힘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자세나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30대에 유학을 오는 케이스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오거나 안정적인 생활이나 가정을 꾸릴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박함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 여기도 취업이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런 취업난을 뚫고 한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떨어지고 탈락의 고배를 마셔도 그 정도로 그렇게 좌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유학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정도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비전공자이신 분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 저는 비전공자라 관련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셀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없는 경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그 경험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세일즈 마케팅으로 했던 5년간의 경험들을 UX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어떤 인재상, 필요
하루 역량으로 얼라인하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실제로 이해하고 고객한테 제품의 밸류를 전달해서 물건을 셀링해 본 적이 있어. 나는 임팩트 드리븐 디자이너야 라는 식으로 셀링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태그라인,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브랜딩으로 썼던 게 마케터 출신 디자이너, 이 문구를 만들어서 취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 넣었어요. 저를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그 마케팅 했던 애, 이런 식으로 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했던 경험들을 내가 목표로 하는 포지션에 얼라인이 되도록 잘 포장을 하면 충분히 셀링할 수 있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도 결국에는 다 만들기 나름이다. 두 번째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없는 경험을 만들어서 나의 디자이너로서의 포텐셜을 증명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B2B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도 B2B 회사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포트폴리오에 작업물을 넣을 때도 B2B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플랫폼에 올려야겠다. 그때 선택했던 프로덕이 노션이라는 생산성 앱이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핫한 스타트업이었고, 제가 리서치를 해봤을 때 이 노션이라는 앱을 UX적으로 풀어낸 케이스 스터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노션이라는 앱을 B2B스럽게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죠. 그것을 미디엄이라는 플랫폼에 기재를 했고, 그게 반응들이 오면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포지션, 시스코 프로덕트 디자이너 포지션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어요. 인터뷰를 보지 않겠냐고. 사실 별다른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 경력에 비해서 높은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이 아니었어요. 다른 포지션들 인터뷰를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VP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I've actually stalked you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미디엄에 올렸던 노션 프로젝트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레주메를 하이어링 팀한테 넘겨줘서 제 인터뷰가 시작이 된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돋으면서 내가 했던 전략이 맞았구나. 너가 우리 팀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 긍정적인 답변 기대할게. 이러면서 인터뷰가 끝났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 알아봐주는 회사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고, 그렇게 2021년에 시스코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막상 제가 원하는 대로 외노자가 딱 되고 나니까 이 다음은 뭐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공허감이 막 오고, 제가 되게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되게 테트리스 게임 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한 줄 없애면 다음 줄 나오고, 또 한 줄 없애면 또 다른 블럭들이 내려오고, 그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크고 작은 미션들을 해결하면서 UX 디자이너까지 됐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냥 이건 뭐 직장인의 삶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한국 그리고 미국에 와서 했던 노력들이 되게 부질없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함의 구렁텅이로 깊게 빠져들었죠. 코로나 때 하이어링이 됐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니까 쉬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고 몇 날 며칠 누워만 있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이거 나 진짜 큰일 나겠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때 변호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죠. 일부러 한국어 조금 하실 줄 아는 교포분을 찾아서 상담을 몇 차례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라이스 쿠커? 압력밥솥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터져버릴 것 같대요. 충분히 많은 것들을 성취했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 스스로 저의 성취를 노력이 아니라고 평가절하를 하거나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주셨던 몇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했던 노력들을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독일 시간을 가져라.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실리콘밸리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글로 다시 작성을 해보면서 스스로 많이 치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허슬러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쉽게 가면 좋은 거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럼 그 고생 너가 하라고. 나는 싫다고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지금 돌아보면 어렸을 때 저 스스로 제가
제가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막 전교 1등 할 정도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이나 다른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한마디로 저의 학창 시절은 이런 평범함과 여기서 비롯된 어떤 열등감을 민낯으로 마주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쉽게 얻는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더 해야 됐잖아요. 그 과정이 저는 되게 고통스럽고 제가 이걸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치열하게 사는 삶, 노력을 해야지만 내가 쟁취할 수 있다는 게 다른 말로 보면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알려지는 게 되게 두렵고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막상 미국에 오고 원했던 대로 디자이너가 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꼭 어떤 결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여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죠. 겨울 코트 속에 모르고 한 10,000원짜리 넣어놨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좋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몰랐던 저의 이 삽질들, 치열한 하루하루들이 결국에는 다 나의 자산이 되는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마케터에서 실리콘밸리 디자이너로 몇 번의 터닝 포인트를 거치면서 느꼈던 중요한 마인드셋 중에 하나는 치열하게 노력하되 똑똑하게 치열하자.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살다 보면 사실 되게 많은 일들이 저의 노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일이 뒤틀릴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어떤 전략 없이 노력을 하는 건 사실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이기만 하고 답이 없는 노력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삽질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는 미국 갈 거니까 이제 지원하고 막 인터뷰 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해볼 만한 어떤 옵션들을 정해서 그 옵션에 해당하는 액션들을 취했던 거거든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고 현 시점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을 파악한 후에 최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노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대한 결정, 뭐 예를 들면 한국을 떠나는 거라던가 이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기만 하고 실행을 못할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너무 그거에 자책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밥 뭐 먹을까 이런 결정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는 디시전을 하는 건데 망설이고 고민하고 다 따져봐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따져보고 충분히 망설이시다가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다. 망설일 땐 움직이지 말고 움직일 땐 망설이지 말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